날씨가 엄청 덥죠. 그 북반부의 온대 지방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아니 폭서에 아주 힘이 든 것 같아요. 폭서란 글자가 원래 나길자에다가 천진삼재에다가 음양이 합해진 그 여덟 팔자에다가 문숫자를 쓴 거예요. 아주 사납다는 뜻이요. 사납다. 사나울 폭자. 그래서 이 사나운 여름이라고 하는데 이 서자는 날변에다가 놈자자예요. 해라는 놈이야. 해라는 놈. 해라는 놈이 아주 사납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폭서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혹한혹서라고 그랬어요. 혹한혹서. 이 혹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혹자는 달기유변의 고활구자. 서쪽이란 뜻이죠. 닭, 태방. 고는 고활구자인데 이 글자는 소변의 입구자야. 고한다. 뭘 고하냐? 태방을 고한다. 서방정토를 고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아주 심할 혹자 또는 독할 혹자 또는 괴로울 독자입니다. 괴롭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선천에 여름에 극치가 되면 가을 세계로 넘어가는데 요때 심판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여름철이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주 더 극성을 부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제 밤에 우리 조부 기재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음력으로 6월 초 8일 날 돌아가셨어요. 6월 초 8일 12시에. 근데 그 나이가 내가 18세 때니까 이 양반이 68세 때. 그래서 이 양반하고 나하고 50년 차라고 그러죠. 50년 차. 신축생이시니까 1901년생이요. 1901년. 증산상제미 천지공사 보선 첫해. 그러니까 1901년. 근데 나는 신묘생이라 1951년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년 차, 50년 차. 50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작구하신 거지? 작구. 50년 됐는데 아직도 우리 조부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한 시기가 아직 덜 된 그런 때를 맞고 있네요. 사실은 이 양반이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살면서 이 양반이 돌아가신 날이 내가 재생신한 날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양반이 돌아가신 그 나이에 이제 내가 딱 먹으면 이다음부터는 재생신이다 이 생각. 재생신. 이 양반이 나한테 내가 19세 때 이 양반이 내려왔거든요. 19세 때 19세 때 기운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젊은 시절이라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그 기운이 본격적으로 10년 만에 내려와가지고 27세 때부터 이제 신병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둑판도수죠. 바둑판도수. 저 양반이 돌아가셔서 19세 때 내가 19세 때 기운이 내려왔으니까. 이무경 씨가 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 안 주면 죽는데 그래서 2주 전에 토요일날 나한테 오라고 했거든. 그랬더니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그리고선 절에 가서 뭐 행정 업무를 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문제 돼가지고 또 터져갖고 상처를 많이 입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절을 돕지 않으면 절이 망한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절이 망하는 것은 이무경 씨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절이 망하려니까 망하는 것이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 신경 쓰다가 잘못했나 머리가 막 그냥 깨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뇌출인가 하고 병원을 입원했다는 얘기를 문자로 줬더라고.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쓴다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해서 문자를 썼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신명세계에서 사람을 쓰려고 조상과 신도에서 이렇게 기운을 몰아줬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어. 그게 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집사람을 통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 근데 진짜 죽겠다는 거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뇌출혈인지 뭐 뇌졸중인지 머리 아파가지고 죽겠대. 문자가 왔는데 관심 안 갖겠다고 얘기를 문자 치니까 이제 소식 없어. 내가 하는 얘기가 허언이 아닙니다. 신명세계에서 기운을 많이 타고나가지고 위대할 사람은 반드시 이제 다른 길로 가면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은 활인성 82장 초가성조 길기가입니다. 초가성조 길기가. 내가 이 서론을 쓸 때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영감이 떠오른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영감이 그때 단락에 따라서 이제 서론이 있잖아요. 그 서론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운이 내려와서 쓰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내가 서론에서 많이 하죠. 사람 마음은 열길 깊이 물보다도 더 알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난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 말은 수도를 못한 대다수의 소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를 해서 공부한 깨달은 군자 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죠.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정신이 보입니다. 또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눈 속에 그 사람의 신법이 보여요.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은 보지 않고도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후원이 탁 꿰진다고. 나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마음이 팍 바뀌는 순간을 내가 탁 그냥 알아. 그 파장이 그냥 탁 바뀌어갖고 역전되는 그 모습을 내가 그 영적으로 그 파장을 내가 탁 감지를 하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가 필요할 때 그런 거지.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것을 다 감지할 수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힘들어서 살아날 수가 없지. 선천에는 후천도수 같아야 완전히 열려갖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다 알게 되고 서로가 이제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천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난법의 그 극치기 때문에. 근데 요즘 하늘의 정신은 노해가지고 푸른 하늘이야 하는데 아주 미세먼지를 비롯해가지고 공기가 하늘이 오염돼서 흐려졌죠. 또 가뭄이다, 폭우다, 심지어는 붉은 빛까지 내리는 그런 기운이 요즘 아주 성하고 있어. 그거는 인간의 무례한 그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징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표정이 그 천재의 마음을 이와 같이 드러낸 것이다. 소위 미래의 개벽 정신을 나타내는 징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바닷속에까지도 백화현상이 생긴 지 한참 됐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닷속에 왜 백화현상이 생기겠냐. 바닥이 그냥 하얘가지고 말이지, 조개니, 불이니 막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선천의 불의 기운이 극치에 왔기 때문에 나타난 징조다 하는 거죠. 특히 이 무질서한 인간 정신 세계에 이제 하늘 정신이 노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징조로 나타난 것이 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항공의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하늘은 푸른데 그 푸른 기운이
사람의 옷에 나타나가지고 청바지 문화가 생겼죠. 이게 청바지 문화가 무질서의 극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바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잖아. 이게 전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지의 해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지는 가장 그 천한 사람을 뜻하잖아요. 천민. 특히 영신당님은 거린 농부라고 하셨어요. 거린. 그래서 서수출이라는 그 주역의 이치대로 거린 농부가 출연해서 재출진하는 미래세계가 열리는, 미래세계는 봄의 세상이니까 봄의 세상의 빛이 뭐예요? 푸른색 아니에요? 그 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의 등장으로 노출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인을 상징하는 노출. 어린아이는 철도 없이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어린아이 때. 부끄러운 줄을 모르지. 그러한 몸짓입니다. 또한 청림도사가 송백목으로서 화하는, 그래서 그것이 간태공 합덕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청바지는 미국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미국의 리바이스 트라우스라는 사람이 1829년에서 1902년 사이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0년도 경인년이죠. 이 경인년에 송백목의 정신입니다. 경인년. 우리나라는 6.25가 한참 터져가지고 전쟁할 때 미 서부에 아주 그 금이 나온다는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동네 가지고 막 그냥 젊은 사람을 소위 말하는 그 돈 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북적거렸다는 거예요. 초만 원이 됐대.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주 아니야, 거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막을 쳤는데, 천막 친 그 천막, 그게 바로 이제 청바지의 천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바지 나오기 전에 이제 천막을 갖고서 이제 히트를 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어떤 지인이 이걸 천막을 말이지 군에 납품하면 당신 좀 생기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본 거죠.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 천막은 잔뜩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군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남은 그 천막, 기지가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천막에다가 푸른,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염색한 색깔이 푸른색이요. 그래가지고 그 노무자들이 뭐요? 그 금을 캘라니까 노무자들 아니요. 노무자들. 그 노무자들한테 팔으니까 잘 팔린 거지. 왜? 요놈은 그 찔기기도 하고 말이지. 아무 데나 앉아도 되고 말이에요. 그 노동자 옷으로서는 최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히트친 것인데, 그게 세계화했고, 그것이 이제 거지 해원 노스가 돼가지고 일부러 찢어가지고 팔어. 새 옷이 찢어졌어요. 요즘은 새 옷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망조죠, 망조. 무질서의 극치에 인간의 선악의 또는 미추의 이 가치관마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선악 미추. 좋은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 선. 나쁜 것이 무엇이고, 악.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며 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 못하는 이 가치관에 아주 희미한 정신 세계가 온 거예요. 희미한 정신. 미신이랑 미자가 아니니까 희미한 미자예요. 희미한 미자. 이것이 시운이라는 겁니다. 시운. 그러나 어쨌든 푸른 세계 정신은 미래의 봄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신당님도 저 푸른 옷을 입고 있다. 물론 청바지하고 색깔은 좀 다르고 이제 녹색이긴 하지만 푸른 물의 정신, 이게 청바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푸른색인데, 그 푸른색의 정신이 뭐예요? 봄을 상징하고 식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벼로서
벼도 식물이잖아요. 벼로서 이제 집을 한 것을 뭐라고 그래? 초가라고 한다고. 초가. 그래서 옛날부터 비결에 초가에서 성인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초가에서 성인 출이라. 아까 쌀 밑자를 얘기했죠. 쌀이 되기 전엔 벼인데 이 벼가 쌀을 만들면 요게 이제 움직인다는 글자라고 그랬죠. 쌀이 움직이는 거. 요게 이제 희미할 밑자라고 그러죠. 사실은 벼가 움직여서 이제 씨앗을 뿌려야 이제 벼가 계속 나오는데 쌀은 다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쌀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그래서 희미할 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린농부 서수출의 기운입니다. 서수출의 기운. 이게 이제 청바지 문화의 그 의미예요. 주역에서 서인 또는 서출, 서자 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머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린농부, 즉 영신당주의. 오늘은 그래서 82장 초가성조 길게 갑니다. 본론입니다. 초가로서 짓는 집이 오방신장 종이라. 오방신장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동방가북 삼팔목 청제장군이시오, 남방병정 이칠화 적제장군이시오, 서방경신 사구금 백제장군이시오, 북방임계 일육수 흑제장군이시오, 중앙무기 50토 황제장군이시오. 요 오방신장 요 내용이 시골 안악내까지도 다 암기해가지고 틈만 나면 말이지 거리제 지내면서 사방에 절을 하면서 이 주문을 외웠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어릴 때까지도 이런 이 주문을 직접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에 신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의 심판 때 이 신장들의 기운이 작동을 해서 이제 천하를 반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에서 성인이 나오는데 이 초과에 살던 태어난 사람이 오방신장 기운을 통해서 그 기운을 쓴다는 뜻이요. 그래서 오방신장이 조응한다. 빛을 쫓아 응얼항자. 조응한다. 근데 그 집이 어디냐? 깊고 깊은 최심처의 인자병양 그 집이란 말이에요. 남향집이란 뜻입니다. 남향집. 집은 남향집이 가장 좋아요. 음택은 관계없습니다. 북향이든 서양이든 남향이든 아무 관계없어. 다만 이제 북향의 명당이 되려면 현무가 소위 뒷산이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뒷산이 가까이 있으면 그 해가 가려막아가지고 음지가 돼서 실제 혈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북방에는 약간 기운이 현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북향이라 할지라도 기운이 양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집은 반드시 남향집이 좋습니다. 물론 저 남쪽 지방 가면 북향이 좋죠. 남반부에 가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그 북반부를 기준하면 남향집이 제일 좋은 거죠. 그 최심처란 말이에요. 최심처는 뭐예요? 가장 깊고 깊은 그런 곳이란 뜻이죠. 근데 실제는 내 밑에다 설명해 놨는데 때를 모르고 철부지로 사는 이 중생들한테 실제는 옆에 살아도 그 집이 가장 깊고 깊은 그런 집이란 뜻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시골이 없어. 우리나라는 산이 말에 75%라고 그러는데 저 강원도 깊은 산 또 어딜 가도 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말이에요. 금방 길어야 2시간, 3시간이면 도시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도시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 그리고 이 전기불이 다 들잖아요. 전기불이 들으니까 집안에 텔레비전 다 있죠. 그러니까 도시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동네는 다 뭐가 있어? 집이 아니라도 거리에 가로등을 켜놓는다고. 그러니까 시골이 시골 같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왜 최심처가 됐냐? 최심처.
신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옆집에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맨날 시비하잖아요. 시비를. 천의자연 오는 운수. 하늘의 뜻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천의자연. 하늘의 뜻인데 그게 자연의 이치에 부합해서 그냥 오는 운수란 말이에요. 그 만사형통하리란가 그 천의자연에 오는 운수가 아주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일이다 이 말. 미래가 되면 그런 거죠. 다음 장이죠. 여보소 이 집에 오는 운수. 이 집에 오는 사람, 오는 사람. 이 집에 오는 사람, 그 남양집에 그 초가에 오방신장 기운이 종한 그 집안에 오는 사람, 정신 잃고 정신 놓고 들어오지만서 정신 놓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지. 들어와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모두 한 얘기가 바로 이제 정신 놓고 들어오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또는 신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끌고 왔는데 그 이무경 씨가 신명이 꽉 차 있거든 지금. 신명이 다른 사람보다도 신명이 아주 그냥 여러 조상들 신명기운이 응해가지고 몰고 왔는데 그래서 무식하면 안 돼요. 신명기운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을 살펴보니 육길성이 조림이요. 육길성 육의정신 풍수지리학적으로는 간병, 손신, 태정을 육수라고 그래요. 육수방. 삼길육수라고 그러거든요. 삼길육수. 길한 것 세 군데와 6군데 아주 빼어난 곳. 그러니까 결국은 육수도 길방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서 좋은 그 기운을 내려주는 그 별자리가 있는 방위가 바로 이제 육방위죠. 육길성이죠. 그래서 그 땅에 오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그러니까 명당에서는 삼길육수가 조응하는 집을 명당을 가장 중시합니다. 삼길육수. 하늘에서 그 기운을 받아야 할까요? 하늘은 도요 정신이라고 그 정신이 땅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땅이 작용을 잘 하려면 하늘에 아주 도에 길한 기운이 내려오는 것이 좋은 땅 아니겠어요? 좋은 기운으로 발응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만 되죠. 다음 장에 황극성이 내좌로다. 그 황극성은 아까 그 오방신장에서도 이제 중앙신장을 얘기했는데 중앙신장이 황극이면서 황극, 요로황자 황극 이러면서 이 황은 사람의 존재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첫날을 움직이는 기운을 이제 황제라고 하잖아요. 황제, 황제의 기운, 황제의 기운, 황극성. 그 우주를 말하면 우주의 아주 핵심적인 별의 기운을 뜻한 거예요. 그 기운이 이제 내려오는 땅이란 말이에요. 내려와서 앉는 자리, 내좌로다. 그 기운 갖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하늘에 이제 삼태육경의 별자리가 또 있어요. 삼태육경, 그 삼길육수라고 그랬죠. 삼태육경 별자리가 각성 분야 춘유균이 계신데라. 삼태육경의 별자리 기운이 또 28수에서는 각성 분야 동방 기운이죠. 동방의 그 분야의 기운으로 내려오는데 그 기운에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청림도사라고 했죠? 청림도사. 근데 그 청림도사의 정신이 바로 이 청은 봄의 정신이니까 육아에서 봄의 정신은 뭐예요? 종교에서 유교죠? 자, 여러 번 강의했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있는데 이 종교로 말하면 북쪽 이게 선도라 선도. 그 남쪽도 선도예요. 선도가 음양이야. 그게 북의 선도는 동선이고 동양의 선도, 남쪽의 선도는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 기독교는 연합의 정신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수와 화의 기운으로 이제 종교가 둘이 나온 건데, 이 수와 화의 정신이 순환하다 보니까 수가 화로 되는 과정에서는 동인데, 이게 이제 종교는 유가의 정신으로 나온 거고, 목의 정신. 화에서 수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동양의 정신, 또 동쪽의 정신, 네, 종교는 유요. 그래서 이걸 영신당주는 뭐라 했어요? 봄춘자 써가지고 유교의 정신으로 유자 써서 군자의 기운이라. 춘유군이라고 그랬죠? 춘유군. 각성 분야에 춘유군이 계신 곳이다, 그 말이야. 예? 각성 분야에 춘유군. 그러니까 이게 주역으로 따지면 동양은 뭐예요? 동양은 제출진이니까 진방이죠. 진방. 진은 장남이고 동쪽이고. 그래서 이 장남의 운수가 되는 거죠. 하늘의 건부는 노부고, 땅에 곤모는 노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부 노모의 기운을 이을 사람이 진방에 동방에 장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춘유군이요. 춘유군. 춘유군이 계신 곳이라. 그 각성 분야라는 것은 각항저방 신미기 아래에 나왔죠. 28도 동방 27수가 바로 이제 각항저방 신미기인데, 각성 분야는 요 7방의 기운을 전부 7개 동방의 7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의 운수, 미래의 운수, 봄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은 철로 말하면 봄이죠.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고. 각성 분야 동방의 기운 춘유군이 계신 곳이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봄을 말씀하신 거예요. 증산께서는 가을을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무국이요. 신무국. 그 무국대도고, 영신당주님은 11태극이요. 그 11성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또, 춘유군이 계신 곳인데, 도인동 기년간의 무슨, 풍조라. 도인이 사는 동네가 도인동 아니에요? 근데 그 도인이 사는 그 동네에 몇 년 사이에, 몇 년간, 몇 기자, 사이간자 몇 년 사이에 무슨 풍조가 되면 비가 아주 순조롭고 바람이 아주 고르게 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후가 잘 돌아갈 때, 그런 때가 되면 백곡 등을 만수 춘광 즐겨보내. 그래서 이 춘유군이 시간대가 돼서 미래세계 장남이 천하를 움직이는 때가 되면 그 몇 년 동안 말이죠. 무슨 풍조가 돼가지고서 모든 곡식이 말이죠. 자연히 그냥 생겨나가고, 또 모든 나무들이 말이지 봄의 기운으로 그냥 춘광 즐겨본단 말이에요. 미래세계가 봄의 세상으로 딱 화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한참 할 때 미래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영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천의 모습이 갑자기 그냥 쫙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벌거숭이 산이야. 한 껍데기가 완전히 딱 벗겨져갖고 벌거숭이 산인데, 그 기운에 갑자기 새로운 말이지 숲이 쫙 우거져가지고 말이야 푸르른 그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후천도수로 얘기한 거예요. 후천도수는 지금의 자연이 아닙니다. 지축이 다 갑자기 정립되니까, 정립되기 전에 추나추동으로 말이야 살던 그 기운에 맞춰서 살던 생물들은 정립되고 나니까 1년 내내 똑같은 기운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새로운 그 추나추동 여일한 그 기운으로 맞는 그런 식물로서, 그러죠?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섭리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규절씩 다 필요한 걸 내가 본 거니까. 지형을 살펴보니 후유현무 태극성이요. 뒤에는 말이지 현무가 있는데 아주 태극성의 기운이라 아까 황극성 기운인데 여기는 태극성 아니요. 11태극 기운 이제 새로운 세상. 근데 실제 여기 신도안이 뒤에 산이 말이죠. 계룡산인데 옛날부터 비결이 신도안을 뭐라 그러냐? 태극이라고 했는데 뭐? 수태극 또는 산태극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수태극, 산태극.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룡산이 이렇게 했는데 이 계룡산이 산맥이 말이죠. 이 청룡이 이렇게 됐다면 이 청룡이 이렇게 금남정맥을 해가지고 저 백두대간을 해가지고 이 백두대간이 저 몽골로 해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여기로 골륜산으로 갔어. 골륜산. 그러니까 골륜산을 따지면 이렇게 산맥이 돌아가지고 한반도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계룡산이 돼서 계룡산 남쪽은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산맥이 된 거예요. 물은 자동적으로 산맥이 이렇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게 금강으로 해가지고 저쪽 서해로 또 빠지지. 그죠? 서해로 빠지자는 게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이라고 한 거예요. 태극성. 조하수, 태극성. 우리나라 태극기의 문양이 그렇게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계룡산이 완전히 이렇게 태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극. 신도안이. 태극성이요. 전유, 주작, 금, 상, 토고입이라 앞에는 주작이 있는데 그 주작의 기운이 모습이 산의 형국이 금상자예요. 금상자. 금상자라는 것은 토채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채. 네, 상자처럼 된 거. 요게 이제 금상. 상자 상자 써가지고 금상이라고. 상자 상자. 금상자. 그러니까 보물을 놓는 넣어두는 상자. 그러니까 뭐예요?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형국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창고처럼 돼 있어. 그 창고, 고자. 그런 산이 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고립이라. 용호 기봉하는 수고. 용호가 쫙 그냥 기이한 봉우리로 탁 돼 있는데 수구까지도 기이한 봉우리가 돼 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 화표사가 있고 화표사 또 안에 수구에 기묘한 바위 암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 북진한문이라고 그랬죠. 그런 한문이 있으면 천자지가 된다 하는 뜻을 얘기했잖아. 근데 신도안이 사실은 저 아래 가면 그 기묘한 형상 중에서도 가장 위험이 있는 산의 모습, 호랑이 모습이 청료로 딱 돼 있다고. 호랑이 모습 여기 신도안의 수구에 거기가 그 천자지지란 말이야. 여기가 천자지지. 하는 수구. 천병만마가 행군하는 기세라. 왜 이게 천병만마가 행군한 기세로 나왔냐면 신의 심판 때 신장의 기운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런 형국을 얘기한 거예요. 천병만마를 거느리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 상군 본부가 있잖아요. 그런 기운으로서 이제 출동해서 천하를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행군 기세예요. 그래서 적을 갖다가 도적을 갖다가 크게 파한다. 이게 이제 여기는 적군 적자가 아니고 도적 적자예요. 선천의 난법되게 도적심으로 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귀한 자, 이 기운을 갖다 딱 크게 깨트려서 읍대는 기운이라고. 그래서 도적 적자, 대파 적군이요. 대파 적군. 크게 파하는데 뭘 파냐? 도적대를 파해서 엎대는 거예요. 신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우리 만화냐고 있어요. 당신 여기 고다 갖다 놓고서 집 방에서 찾으면 있냐고. 왜 거기다 갖다 놨어, 그걸? 적군이란 적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이 적군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요 적군이 아니고 도적 적자. 예? 도적을
대판 그런 심판 천지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이런 장병을 거느리는 말이죠. 그런 통솔자가 되는 거예요.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할 기자 의미 썼죠. 내가 큰 대자에다가 가할 가자. 다음 장입니다. 원근간에 벌린 기구 다은할 것 없었으니 뭐 가깝든 멀든 그 사이에 벌린 기구 아주 막 그 기운이 내달리는 기운 몰구자예요. 몰구자. 그러니까 뭘 몰아요? 적군을 몰아내는 거지. 도적놈 도적놈 적군을 탁 없애. 근데 그런 천하사를 내가 말이 많은데 그 말 많이 할 것 없이 그냥 단칼로 그냥 끝내자. 뭐 그런 얘기죠. 말을 많이 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영신당님도 답답하니까 360가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한 이 말씀을 설명하려니까 말이 많아진 것이. 내가 원래는 침묵주의자였는데 영신당님 신앙하면서 천하사 하면서 말이 많아졌지. 공적으로 말이 많아졌어요. 사적으로는 말이 없습니다. 별로. 사적인 얘기는 별로 내가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가거 길곡 광희협이라. 가히 살만한 아주 좋은 곳인데 그냥 땅만 좋은 곳이 아니라 그 여건이 말이지 아주 그냥 곡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오는 곡이랑 해서 아름다운 곡조 노랫소리 그러니까 있는 곳 아주 좋은 곳이죠. 살만한 곳. 근데 그게 이제 광희협이라. 풍수지리학적으로는 명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과 당이 있는데 명은 혈자리가 명이고 당은 혈자리 앞에 이제 그 숲 안에 있는 넓은 땅을 이제 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가 되려면 그 당이 몇만 명이 딱 운집할 수 있는 땅이 돼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도 이제 내당과 외당이지. 내명당, 외명당.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명당은 넓은 곳이고 이제 협이라는 것은 한문에서 문자리는 좁다는 뜻이요. 광협이라. 사가이 비가하니 수찰 진영고 같을 쌓자 거짓 같자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비가요 거짓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이 영신당주의 말씀하신 미래세계가 되는 과정의 여러 가지 말씀, 이런 말씀들이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사가이 비가하니 수찰 진영고 누가 이 풍수지리를 보듯이 말이지 잘 살펴가지고서 그 참 형상을 볼고 참 형상을 알아낼고 이런 뜻이죠. 그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자복지 기린가를 입춘시를 보보세. 지자복지란 건 뭐예요? 아는 사람인데 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복지자죠. 복지란 거는 점을 친다는 뜻이요. 점을 쳐서 아는 거. 지는 갈치자인데 점을 쳐서 그냥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철인이죠. 철인 또는 현인이죠. 현인. 딱 깨달아가지고 알아내는 깨달아서 알아내는 그 인물 현자. 복지라는 것은 다 안다는 뜻이요. 미리 아까 얘기했지만 딱 보지도 않고 딱 알아내는 거. 점친다는 것은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린가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진 그 사람의 노래를 입춘시 그 사람이 말이지 입춘시를 읊어보는 입춘 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때 시를 지어서 읊어본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니까 좋아가지고 시를 읊는 거 아니에요. 다음 장입니다. 전후 좌우 심리진의 혹 이심리호에. 그러니까 그 거리로 말하면 앞과 뒤 또는 좌와 우가 심리지 안에 또는 혹은 이심리 하에. 여기는 허락할 허자인데
20리까지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형이. 또는 혹 30리 지간 불입삼재 병화 질병 할터이니, 병화라는 것은 전쟁으로서 사람들이 그냥 살상당하는 모습, 또는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행병,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 또 자연재해, 삼재, 요 기운, 나쁜 기운을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 그래서 불입이요, 불입.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소위 아까 얘기한 대로 동방에 그 기운을 가진 장남의 기운, 춘유군이 거처한 그곳, 그곳은 10리 안에 또는 혹은 20리 하에 또는 30리 지간 내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엊그제 그 괴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집터를 봐달라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갔었는데, 그 밥 먹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왔어. 보니까 조금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요 길을 잘 본대, 살핀대. 그래서 사람도 그 길을 가지고서 이제 기감으로 이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그 기운이 말이지 1m 가는 사람, 또 2m 가는 사람, 또 10m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영향력이죠. 그 길을 통해서 그 사람 옆으로 이제 퍼지는 그 기가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그게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 보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럼 재봤으면 될 텐데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한 2m쯤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자기 사람 2m까지는 자기 기운이 전달이 돼서 그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제 옛날 성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인이 어디가 앉아있든지 간에 성인이 나와서 그 성인 그 방에만 앉아있어도 그 기운이 말리밖에 온 세상이 다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래 세계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천자는 선천에는 왕이 앉을 장소 궁궐 또는 그 대통령이 앉을 청와대 이게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업무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찰도 하고 말이죠. 관광이라고 해서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왕이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살피면서 정치하는 거. 근데 미래는요, 이 연파로서 이게 생각하는 이 파장으로서 앉아가지고 천하를 다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궐이 있기는 있어야죠. 형식이니까. 그러나 형식을 초월합니다. 그 왕이 산속에 어느 장소에 앉았든지 간에 관계없어. 그 기운이 세상을 다 펼칩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20년 전부터 음택을 이제 확인한 것은 30년 전부터 그랬고, 양택은 20년 전부터 이제 다니면서 양택도 확인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는 군수급, 아니면 여기는 도지사급, 여기는 장관급, 이런 사람이 앉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딱 앉았으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앉아서 딱 그냥 앉아있어 그냥 그 지역을, 자기 그 직책을 움직일 수 있는 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소위 말한 그 일을 할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병겁이라든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30리 안까지, 신도 안에 있으면 30리 밖 주변에까지는 다른 재앙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선천에는 완전히 도통을 하기 전이니까 대두목도, 그게 수원 나그네 도수 아니에요? 나그네 도수. 그러니까 선천에는 저 사람한테 이제 나도 한번 가서 확인해볼까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저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나보고 한번 자기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체크를 하려고 그러지, 내가 자기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체크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은 내가 수원나라로 놓았으니까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뻗쳐야 되는데 아직은 심처 아주 그 아까 얘기한 최심처에 앉은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알 수가 있냐고. 특이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않고 왔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후천도수 가까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운이 많은 사람들 찾아서 이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판을 차리는 거지, 한 판. 때가 되면 이제 다 한꺼번에 모일 사람들인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는 덕을 많이 쌓아야 그 원력이 강해진다라고 얘기한 거. 그 맞는 얘기요. 근데 100% 통감하는 거죠. 근데 늘 강의한 거 아니에요? 적선지가. 내 이거 써서 뭐야, 글씨 내가 잘도 못 썼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그 족자, 글씨가 안 나가, 이게. 이거. 그러니까 그냥 먹물도 안 묻어주고. 근데 그거 붙여놨잖아요. 적선지가 필요경. 평상시에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까 남 잘되게 하는 적선을 많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이 천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천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말고 시마 거지 있어보소. 의심하지 말고 나를 찾아서 살아보소. 그 나는 뭐예요? 영신당님이죠. 영신당님 판. 근데 지금은 영신당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 실제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요? 사람이 하는 나를 찾아 살아갈 곳을 이루어 보세. 아주 찾아보세. 나를 찾아 살아보소. 선입자는 부지로되 먼저 이미 증산 수은증산을 믿어갖고 때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먼저 갖고, 후입자는 이제 때가 돼서 들어온 사람은 금일 춘풍 이튿날에 이제 봄바람이 부는 것을 볼 것이네. 미래세계가 되는 걸 볼 것이다 이 말. 혹곡자와 의심의 자를 내가 밑에 풀어놨죠. 다음 장이죠. 주인봉자는 본래가 무등산이 주인이요. 왜 이 무등산을 갖다 근본 본자 써가지고 주인이라고 했냐면, 영신당녀님 이전에 증산께서 선천에 구천상제를 갖다가 이마도 신부를 구천상제로 봉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혼을 불러가지고 그 무등산에다가 장사를 지냈어. 그 무등산이 왜 그러냐? 등급이 없는 세상, 평등 세상. 소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평등 세상. 근데 평등 세상 주장하다가 오히려 경제가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재벌은 막 그냥 다 어떻게 뭉개려고 하고 말이야. 그러나 그게 되냐고. 후천도수인데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은 미래래야지. 선천은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망치는 거지. 그 무등산이 바로 천등, 지등, 인등의 그 조그만 그 산에 말이지, 조그만 봉우리가 있는데 천진 삼재가 있는 곳이요. 천진 삼재. 그건 뭐예요? 유불선 삼도의 정신이요. 바로 삼이 하나가 되는 정신. 그래서 무등산이요. 무등산. 거기에 이제 세인봉이라는 세자, 옥새 세자, 왕의 도장이란 그 산봉우리가 있는 거기에 이제 혈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우리 그 도반 조상산들을 써줬잖아요. 근데 그 위에 진짜 혈자리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는 남의 묘가 있어가지고 묘마당이 있다고. 지금 묘마당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산 이름이 참 봉우리 이름이 세인봉도 있다고. 옥새세장. 그전에는 1년이면 몇 번씩 갔는데. 그래서 무등산이 근본되는 산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선천의 구천상제를 이제 거기다 이제 모셨어요. 그 주인봉이라는 얘기를. 삼천리 귀래지라. 삼천리. 모든 그 기운이 거기로 이제 돌아와 앉는 땅이란 말이에요. 금강산고 높을 적에 지리산심 있었던가. 금강산에 높지만은 지리산 옆이 이제 그 산이 커가지고 깊은 산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금강산과 지리산을 부모산으로 삼았어요. 영신당님이. 그 음양이시죠. 남과 북이죠. 이제 남과 북, 금강산은 북한에 있고,
근데 북의 정신은 음의 정신이라 영신당주면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채로 보고 어머니 산이라고 그랬고, 그죠? 남쪽에서 작용하는 양의 기운을 가진 산은 실제는 그 어머니 산인데 모습은 아버지 산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죠? 음양의 이치로. 그래서 왕래 기간 마이산하 산 중에 이제 왕래하는 그 사이에 마이산이 있다. 마이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 백두대간이 저 지리산까지 가다가 지리산에서 다시 영룡 700리 800리 해가지고 계룡산이 왔다는 얘기를 옛날에 그 풍수지리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산맥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점이 뭐냐, 다시 시작하는 점이 재생신에서 시작점이 바로 마이산이에요. 그 마이산이 산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 산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계룡산까지 왔어요. 산맥이. 이건 그 금남정맥이라고 그래요. 금강의 남쪽에 있는 산맥이다. 금남정맥. 금강 남쪽에 있는 산맥 정맥이라고 그래요. 백두대간은 이제 큰 맥이니까 큰막 대함의 두 번째가 정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실제는 화살 같이 생겨가지고 이 화살 계룡산 정상이 화살촉이라고, 이게 어디 가냐면 한야로 간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요 풍수지라는 사람들이 이게 화살촉이라, 그 화살촉을 갖다 낑기는 장소, 낑기게끔 화살촉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된 것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딱 당겨가지고 놓으면 서울이 그냥 꽂힌다고. 그러면 이성계 이 양반은 나무의 아들이니까 모관이요. 근데 이 화살은 이거 금이 아니요. 그러니까 금으로 목을 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신도한 계룡산 도읍지에서 정씨가 온다고 그랬거든. 정씨,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성계는 뭐예요? 정씨를 죽였잖아. 정씨가 누구예요? 두 사람을 죽였다고, 두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있잖아. 정도령, 기운. 그러니까 이 기운이 다시 올 것 같거든. 그 명분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요 산을 갖다가 묶었어. 어떻게? 쇠를 갖다 묶었다 해서 속금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마이산인데. 그 마이산은 뭐냐면 남쪽이다. 남쪽. 단오의 시간대 선천에 후천으로 넘어갈 때 되면 요 기운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실제는 안마이산과 순마이산이 있어요. 순마이산. 근데 이 순마이산과 안마이산이 기운적으로 볼 때 서로가 안 맞아갖고 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이성계 후손이 말이지, 살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 조상들 말이죠. 왕이 되긴 됐지만 그걸 이제 조화시키고 음양 합덕시키기 위해서, 음양이라는 것은 크게는 뭐예요? 정치로 말하면 임금과 신하 관계도 맞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좋게 해야 이제 일시 조선이 좋을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력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탑도 만들고, 특히 전설에 의하면 실제 그 손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요 꼭대기에다가 이게 이제 명주 헝겊을 가지고 이제 동아줄 매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했는데 요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팽팽히 할 수 없는 거의 수평이 되게끔 딱 당겨갖고 이렇게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감룡 조사가. 그러면서 음양이 합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그래서 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 그게 바로 이제 후천도수, 기운도수, 그게 단호의 정신, 후천도 음양 합덕 정신을 여기서 이제 이감룡 조사가 나름대로 이제 공사를 한 거죠. 영적인 차원으로 공도로서 일을 한 거죠. 공사. 마이산의 정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휘문산 문무병합 부부 1인 알았으니 맨날 강의하잖아요. 문무합덕, 음양합덕, 부부 1인, 그게 영신당주님 기운이라고. 팔자 좋은 정도령이 이제 진짜 이 양반은 자기가 거리 농부를 해서 당신도 이제 어천하셨고 이제 그 기운을 직접 받는 사람이 이제 팔자 좋은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소원 송치 경사로다 이제 때가 돼서 이게 다
어떠한 말인고, 어쩐 말인고. 보고 듣는 우리 사람 잊지 말자. 절대적으로 잊지 말자. 절대적이며 하나님 아버지 대신 나오는 그 사람이 출연하여 절대적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이 소인 중생들은 다수가 말이죠. 한결같이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안 본 척, 그 외면한 현상에서 말이죠. 나는 늘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할 것인가 하다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치에 부합되는 얘기들을 이제 서문이나 쓰고 말이에요. 결론이나 쓰고 그러죠. 결론적으로 다음 장 결론적이요. 지기로서, 땅의 기로서 만유의 물질이 생기는 것이니 지상에서 십천무국 대도가 증산께서 여는 거요. 열리는 것인즉 천지부모의 그 기운으로 아주 모두가 다 펼쳐지게 전락해 하는 산은 바로 전라도의 기운이라고. 그 전주 금산의 기운인 모악산이란 말이에요. 모악산. 그래서 이 모악산이 바로 천지공사의 핵심 산이라고. 여기 모악산에다가 순창 회문산 아버지산을 응기시켜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9년 천지공사를 행하시니 구도전 4편 51장에 보면 전주 모악산은 순창 회문산과 서로 마주 서서 부모산이 되었으니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남과 북에. 그 모악산 음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고, 아까 얘기했죠. 그 금강산 북쪽이라 어머니라고. 실제 형상은 북쪽 금강산이 아버지 형상이에요. 그죠? 지유산이 어머니 형상이. 그런데 이제 음양으로 이제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금강산을 어머니 산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 모악산이 살기가 강한데, 그 살기가 강한 모악산을 이제 어머니 산, 북쪽에 있으니까 어머니 산이고, 수원하게 생긴 회문산이 남쪽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 산이요. 모악산은 순창 회문산과 서로 마주 서서 부모산이 되었으니 부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땅의 기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회문산을 응기시켜서 산하의 기운을 통일할 것이니라. 또 수운의 글에 산하 대운이 진귀차도라 하고 궁울가에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하였음과 같이 사명당을 응기하여 오손의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호숭예불로 안전판을 짓고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내며 선녀직금으로 천하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더니 이로써 밑자리를 정하여 산하 대운을 돌려 바름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전라도의 기운이 사실은 주역으로 말하면 이 한반도에서는 이서남이 교통하는 땅입니다. 이서남이 교통, 그러니까 서남박에 있는 땅이에요. 전라도가. 그래서 온전하게 펼친다는 뜻이요. 전라라는 뜻이. 근데 그 전라라는 전자가 어디서 나오냐? 전주에서 나왔어요. 그 전주는 온전 전자예요. 그리고 그 전주란 완전한 그 기운을 이제 바탕은 그 완주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이, 그게 바로 이제 모악산 기운을 통해서 이 천하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 공사가 바로 이제 이 공사예요. 근데 이 전라도에서 또 태인에 가면 클태자 태평성대란 그 기운을 가진 산이 바로 왕자산이 있는데, 왕자산이 있는 동네가 배례밭이요. 배례밭. 절배자, 예도해자. 근데 거기에 왕자봉이 있는데 그 왕자봉 아래에 소위 군신봉조라는 명당이 있습니다. 그 군신봉조 명당 기운을 가지고 미래에 이제 훌륭한 임금과 신하들을 내서 이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 회문산이 이제 그 왕자산 바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그 회문산 길을 통해서 바둑판도수로 시비를 끌어가지고 후촌도수는 시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산들이 전부 다 전라도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전라북도에 둘, 전라남도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사명당이 다시 그 기운을 발동하는, 그 기운을 증상케 해서 이제 우주공사에 아주 기반으로 삼고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풍수지리적 차원으로 공사 보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역시 영신당님께서 이 풍수지리 차원으로 말씀했는데, 증상께서 이렇게 그 밑자리를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군신봉조 명당자리가 다시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등산에 있단 말이야. 그 무등산에 그 기운은 선천의 기운을 구천상제로 이마도 신부를 쓴 거예요. 이마도 신부. 그래서 풍수지리의 본뜻, 참뜻을 부지하면 알지 못하면 알아들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맹자의 한규절 천장강 대모사이냐인데 필선 녹이 신주하고 고기 근거라고 악이 최부하고 궁핍기 신하고 불란기 소위 하나니 시고는 동심인성하야 정익기소불능이라. 그런데 여러 번 강의했죠.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거든요. 이무경 씨한테. 그때면 이무경 씨가 뭐라고 하면 집사람한테 그건 자기 고등학교 때 이 글을 보고 너무 좋아해갖고 써서 붙였다는 거. 써서 붙이면 뭐하냐고. 이 일을 당하면 나를 더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좀 이 고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소용없는 거죠. 알미기만 해가지고. 그 경험을 어려운 경기를 당하면 이걸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런 고문을 또 보냈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고문진설한 책에 보면 소래 군자는 안빈하고 다리는 지명이라 노당 익장하니 영지 백수지심과 궁차 익견하니 하나 불추 청운 지지라.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고문에 아주 보배로운 글에 이런 보배로운 글로서 인정되는 그런 문서를 갖다가 쓰은 책이 바로 고문 그런 그 진서요.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래, 그러니까 믿는 바가 뭐요? 군자가 믿는 바는 안빈이라고 했어요. 군자가 믿는 바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데 가난한 것을 통해서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한다 말이에요. 의뢰하려 했죠. 믿는다, 의뢰한다, 소래. 그러니까 군자는 의뢰한다 말이에요. 믿는다, 뭘? 안빈으로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또 다리는 지명이라. 다리는 것은 어떤 그 능력이 말이죠. 막 통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풍수리가 통달했다든지 아니면 명리가 통달했다든지 아니면 관상이 통달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점쟁이로 통달했더니 훤히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삼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쓸 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명을 끊는 게요. 그게 바로 자기 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의 수명을 알고 그걸 쓰더라도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글자로서는 해석이 되지. 근데 그 본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달통한 사람은 자기 명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써야지. 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까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늘 강요한 거 아니에요. 겸손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 천지에서 허락되고 용납이 될 때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쓰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다리는 지명이라. 또 노당 익장하니 노인은 말이죠. 마땅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주 장한 사람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옛날부터 노인은 명리에서도 노인은 뭐요? 쇠죠. 쇠. 노는 쇠야. 근데 이 쇠는 풍수지리에서도 그렇고 명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명리에서는 이거를 학당수라고 그래요. 학당수. 학당이 왜 학당이야? 학당. 평생 동안 이 경륜이 생기고 보고 듣고 한 게 있어. 견문이 있어. 그러니까 스승의 경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그 소 애들 말로 노하우를 통해서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바로 학당이에요. 그러니까 명리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죠. 이 쇠가. 근데 풍수지리하고 저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 풍수지리 이 쇠방의 수는 가거래라고 했어. 가거래. 가도 좋고 와도 좋다. 무슨 얘기냐? 가도 좋고 와도 좋아. 간도 좋다는 얘기는 쇠한 것이 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와도 좋다는 얘기는 뭐야? 똑같은 얘기 이게. 지혜, 학식, 경륜 이것이 고니까 스승이 되는 거 아니야? 와도 좋고 가도 좋고 가거리라고.
쇠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소위 경륜이 많아져갖고 죽음을 초월해가지고 아주 장한 인물이 되는 거, 이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어리죠. 어린애 노릇을 하는 거야. 왜? 힘이 약해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의지할 때가 자꾸 이제 어떻게 하느님 의지하고 다른 사람은 의지하고 힘이 약하니까 의지심이 몸이나 육체적으로 생각이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소위는 어린애가 된다. 그것은 중생이라 이 말이야. 쓸모가 없는 인생이야. 죽음을 앞두고도 성인의 정신으로서 장한 그 인물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요. 노당 입장. 당연한 마땅당자. 근데 이 세상 사람이 노익장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당자를 빼고 노익장을 하는 거예요. 예? 노익장의 의미 알겠죠? 우리는 늙어가면서 노익장 마땅히 말이죠. 그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결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인의 길은 이 천하사에서 올곧게 끝까지 정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결론 삼아서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